여기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칼리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 선수들과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헌신에 감명받았어요.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치지 않아요? 놀라서 물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지치죠. 하지만 이게 제 열정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제 일을 대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녀만큼의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며칠 후, 김우진과 비슷한 만남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젊은 양궁 선수가 자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우진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돕는 그의 모습에 놀라서 말했어요. 김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운동선수예요. 서로를 도와줘야 하죠. 그의 겸손함과 스포츠맨십에 깊이 감동했어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다른 나라의 신인을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다니 정말 감명 깊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운동을 잘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존중, 헌신,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 이상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팀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기회로 보였죠. 친환경 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때 민지의 끈기를 떠올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팀 간 갈등이 생길 때 김우진의 협력 정신을 기억했어요. 우리는 차이점보다 공동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 팀도 저의 변화를 느꼈어요.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조수가 말했어요. 더 인내심이 생기시고 차분해지셨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라고 간단히 대답했죠.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맞이했어요.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성장하고 개선할 기회로 보였어요. 한국어 문구를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기쁨이 컸죠. 제가 감사합니다나 수고하셨습니다를 말할 때마다 밝은 미소와 격려의 말을 들었어요. 돌이켜보니 이 올림픽은 단순히 제가 조직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는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우아함과 실력을 보며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웠어요. 배운 교훈들에 감사했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됐어요. 올림픽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경험 이후로 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팀 덕분이에요. 민지와 김우진과의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슨 일이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활기차게 인사했어요. 팀원들이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마도 저를 이렇게 밝게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의 문제들을 점검해 봅시다. 제가 시작했어요. 수영장 히터가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명령만 내렸겠지만 이제는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기억했거든요. 우리 팀의 막내 피에르가 수줍게 손을 들었어요. 저, 혹시 한국 수영팀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들도 훈련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들었어요. 한 달 전이었다면 이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해요. 피에르, 한국팀에 연락해볼 수 있겠어요? 피에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팀을 더 자주 격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우리가 문제 리스트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에게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효율성, 존중, 팀워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정신을 우리 팀에도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앙투안을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죠. 칼리오페, 그가 외쳤어요. 최근에 당신 팀의 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 선수들 덕분이에요. 앙투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정말요? 자세히 말해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팀을 보면서 어떻게 시각이 바뀌었는지, 그들의 헌신과 존경이 저에게 어떻게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어요. 훌륭하네요. 칼리오페. 앙투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번 올림픽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남은 도전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환경 조치들이 여전히 불만을 낳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어요. 참, 저기, 앙투안이 떠나면서 덧붙였어요. 언론에서 우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과의 연결에 관심이 많아요. 인터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공개 연설은 제 강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양궁장에서 민지의 용기를 생각했어요. 민지가 그 압박을 견뎌냈다면 나도 몇 명의 기자는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기꺼이 하겠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들과 만났어요. 긴장되었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 아내 민지를 떠올렸어요. 파리 올림픽은 도전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손님들로부터요. 저는 한국 선수들의 적응력, 압박 속의 우아함, 그리고 팀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공유했어요. 기자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팀에게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줄 예상했나요? 저는 웃었어요. 솔직히, 아니요. 제가 그들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완전히 깨주었어요. 그들은 때때로 최고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양궁장을 지나쳤어요. 민지가 여느 때처럼 연습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칼리오페, 그녀가 외쳤어요. 와서 해봐요. 저는 망설였어요. 내가 양궁을, 하지만 민지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활을 건네고 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활은 내 손에서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편안하게,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목표에 집중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화살을 놓았어요. 중심을 맞추진 못했지만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민지는 박수를 쳤어요. 아주 잘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후 1시간 동안 화살을 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그녀의 고향 한국,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번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나 물류, 친환경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 사이의 연결.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는 연결. 저는 이제 친구가 된 민지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뭐가요? 모든 것.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되어줘서, 제가 다르게 볼 수 있게 도와줘서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양궁 장비를 정리하면서 나는 올림픽에 남은 날들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내 팀과 내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내가 얻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요. 파리 올림픽은 물류 악몽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부가 되어 매우 감사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파리의 별들 아래를 걸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았죠. 그리고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파리 올림픽의 마지막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경기장에서 폐회식 준비를 지켜보면서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할리오페, 준비됐어? 앙투안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몇 분 후면 저는 경기장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TV로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제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제 차례를 기다리며 올림픽 초반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았어요. 모든 게 다 잘못될 것 같았고 한국과 한국 선수들에 대한 나쁜 선입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오산이었어요. 처음 한국의 양궁 선수인 민지박을 봤을 때가 생각나요.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녀는 항상 침착하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양궁 선수인 김우진도 있었죠. 그가 승리한 후에도 겸손한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선수들은 단지 경기에 참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효율적이었으며 최선을 다했어요.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이제 칼리오페 듀부아가 그녀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발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은 밝고 관중은 엄청났지만 두렵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할 때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방식, 프랑스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거려. 잠시 멈추고 관중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앞줄에 있는 민지와 김우진이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덕분에 계속할 용기가 생겼죠. 한국 선수들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모든 도전에 우아하고 단호하게 맞섰죠. 우리가 친환경 대책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불평 없이 적응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선수들과 우리 조직위원회까지도 영향을 미쳤죠. 저는 한국 양궁 선수들이 다른 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와준 이야기.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이 모든 선수들 사이에서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효율성이 우리가 복잡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누가 가장 많은 메달을 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더 나아지는 것이었죠.
한국팀은 이 정신을 모든 면에서 구현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갈 때 관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겸손함, 그리고 노력의 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평생 간직할 교훈이에요. 연설을 마치며 한국팀의 파리 올림픽에서의 놀라운 기여에 감사를 표했어요. 박수 소리는 우렁찼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진심을 전했고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니까요. 폐회식이 끝난 후 민지와 김우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서로 안고 웃으며 약간 울기도 했어요. 칼리오페, 내 말 정말 아름다웠어.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김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짜 올림픽의 의미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장벽을 허무는 것.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어요. 이 우정은 올림픽 성화가 꺼진 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임을 알았어요. 밤이 저물어갈 때 저는 앙투안과 함께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자, 칼리오페, 그가 말했어요. 우리 해냈어.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은 친환경 올림픽.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그래서 이제 넌 뭐 할 거야? 앙투안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곳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 앙투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정신이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칼리오페. 경기장을 나서며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파리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죠. 저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 경기에 참가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관점, 그리고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올림픽 성화는 꺼지겠지만 제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불빛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선수들의 행동과 태도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칼리오프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한국 선수들에게서 본 놀라운 모습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칼리오프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칼리오프 디부아이고 저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물류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도시에서 열리는 큰 스포츠 이벤트를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파리 중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조용하지만 제 머리는 벌써 할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빠르게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을 먹습니다. 바쁜 파리지행들의 아침 식사죠.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설레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평범한 올림픽이 아니에요. 2024년 파리올림픽은 우리가 1924년에 마지막으로 개최한 지 정확히 100년 후에 열리는 거니까요. 엄청난 압박이죠. 온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며 최고의 쇼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에 도착하면 생강을 바라보는 유리 건물 안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하며 제 책상으로 가는데 책상은 종이, 메모지, 중요한 날짜가 표시된 거대한 달력으로 덮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칼리오프. 조직위원회 회장인 앙투안이 인사를 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미소를 지닌 사람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요? 제가 할 일 목록을 보여주며 한숨을 쉽니다. 팔 길이만큼이나 깁니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말합니다.
선수촌 최종 점검도 필요하고 교통 일정도 정리 중이고 개막식 계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입니다. 알아요. 할 일이 많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라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거예요. 아, 친환경 올림픽. 앙투안의 큰 비전이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 일은 10배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하고 쓰레기를 거의 없애며 선수촌에서는 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하려고 해요. 고귀한 목표지만 제 일은 훨씬 힘들어졌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선수들이 채식 음식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중요한 이벤트 중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온 건데 선수들을 위한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 묻고 있어요. 속으로 눈을 굴리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 건가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를 잘한다고는 들었지만 올림픽 개최에 대해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프랑스예요. 근데 올림픽을 발명한 나라예요. 예의 바르고 간단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시간 날 때 요청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쓰고 다시 산더미 같은 일로 돌아갑니다. 회의, 전화, 문제 해결로 오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점심때가 되자 머리가 핑핑 돕니다. 보안 조치, 티켓 판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훈련에 대한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무실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동료들이 한국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그들의 고급 훈련 기술과 양궁 대회를 휩쓸 것 같다고 하네요. 잠시 궁금해지지만 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 챔피언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양궁이 얼마나 인상적일 수 있을까요? 그냥 화살을 관역에 쏘는 거잖아요. 책상으로 돌아와 개막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와우라고 할 만큼 멋진 행사가 되어야 해요. 프랑스 문화, 예술, 혁신의 최고를 보여주고 싶어요. 앙투안이 다시 제 책상에 다가옵니다. 할리오프. 그의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모든 나라가 여기서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세요.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이죠. 앙투안. 최선을 다할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이메일, 스프레드시트, 셀 수 없이 많은 전화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침의 설렘은 사라지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제 시간에 잘 될까요? 퇴근하기 직전에 한국팀에게서 또 이메일이 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곤하지만 흥미가 생깁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잠시 동안 너무 빨리 그들을 무시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이 있고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파리 위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에펠탑이 불빛을 밝히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파리, 프랑스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어요. 아직 모르고 있지만 가장 큰 도전과 놀라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올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몇 년 동안 계획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저는 개막식 무대 뒤에서 서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숨을 죽였어요. 무용수들이 무대로 나왔고 그들의 의상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공연자 중 한 명이 넘어졌어요. 큰 넘어짐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 루틴이 어긋났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다른 무용수들이 다시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마법은 사라진 상태였죠.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부는 웃기도 했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이 세계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개막식이 끝난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제 전화기는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선수들이 숙소에 대해 불평했어요.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고 했고 샤워는 뜨거운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말도 마세요. 우리는 친환경 올림픽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내 식당에 채식 메뉴를 많이 마련했죠.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그들은 평소 먹던 식단을 원했어요. 저는 우리 선택에 대해 설명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지만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재앙이야. 라고 저는 위기에서 위기로 달려가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아침에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요.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위원회 회장인 앙투안과 마주쳤어요. 그는 짜증나게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칼리오페.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신나지 않아?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신나다고? 앙투안. 모든 게 엉망이야. 개막식은 망쳤어. 선수들은 음식을 싫어해. 그리고 방금 체조 경기장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앙투안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모든 올림픽에는 도전이 있어. 칼리오페.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어. 쉽지 않겠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려웠어요. 제 눈에는 문제들만 쌓여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앙투안과 헤어져 여전히 걱정하며 걷고 있을 때 무리의 선수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었어요. 사실 그들은 완벽하게 침착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궁수 민지박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변의 혼란에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구내 식당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본 다른 선수들과 달리 그들은 채식 메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접시에 음식을 담고 앉아 먹으면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순간 약간 짜증이 났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엉망일 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었나요? 자신의 스포츠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는 행복한 선수들. 민지와 그녀의 팀 동료들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단합되고 규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었던 다른 팀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앙투안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제 시선을 따라 한국 선수들을 봤어요. 인상적이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놀랍게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앙투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지 더 잘 이해하는 걸지도 몰라. 그의 말은 제가 끝없는 작업 목록으로 돌아갈 때도 계속 떠올랐어요. 게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느껴졌어요.
이 선수들이 우리의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밤 늦게까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생각은 민지와 그녀의 팀 동료들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의 침착한 결단력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도전과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전보다 그렇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이 파리올림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양궁 선수 박민지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박민지를 본 건 햇볕이 쨍쨍한 어느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침착하게 서서 활을 손에 든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녀가 화살을 쏠 때마다 엄청난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화살은 매번 관역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진짜 잘한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항상 정시에 경기에 나왔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어느 날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친환경 음식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몇몇 선수들이 큰 소리로 불평을 했지만 한국팀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주어진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선수들은 그저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다음 큰 경기는 양궁 결승전이었어요. 저는 꼭 그 경기를 보고 싶었어요.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흥분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또 다른 양궁 선수 김우진이 어려운 상대와 맞붙었어요. 경기는 팽팽했어요. 화살이 날아갈 때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마지막 한 발로 승부가 갈렸죠. 김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활을 들어 올렸어요. 화살은 날아가서 정확히 관역의 중심에 꽂혔어요.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김우진은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상대 선수에게 절을 했고 심판들과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선수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경기 후 김우진이 기자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양궁의 정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실력과 더불어 놀라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박민지의 훈련, 김우진의 품위, 그리고 모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존중심.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프랑스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위원회 회장 앙투안을 찾아갔어요. 그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사무실에 있었어요. 앙투안,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팀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저는 그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했어요. 양궁 경기, 한국 선수들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그들의 예의와 노력.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했어요. 앙투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게 되어 기쁘네요. 칼리오페. 이게 바로 올림픽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선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기 후에 항상 정리를 돕는 모습, 자기 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저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사용할 때 한국 선수들의 놀란 얼굴과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선수촌에서 박민지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 안녕하세요. 그녀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웃었어요. 조금이요.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훈련, 한국에 있는 가족,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주 후반에 김우진이 자판기와 씨름하는 모습을 봤어요. 도와주러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음료를 얻은 후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이해한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우진은 이곳에 와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게 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했어요. 그의 스포츠와 나라에 대한 열정이 모든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날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선수들을 보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일을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활을 들고 있는 박민지처럼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어요. 일이 잘못될 때는 승리 후의 김우진처럼 우아하게 대처하려고 했어요. 천천히 우리 팀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존중하는 팀이 되었어요. 올림픽의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올림픽 마을 위로 지는 해를 보며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요. 이 행사에 자만과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왔던 제가 이제는 겸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나라의 팀 덕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나라나 그 사람들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관점과 한국과 그 훌륭한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득 안고 그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모든 건 우리 위원회 회장인 앙투안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죠. 칼리오페, 앙투안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인정했죠. 앙투안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인상적인 것 이상이야. 도전에 접근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대화를 나누면서 제 의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앙투안도 열렬히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 운영에도 그들의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변화는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올림픽 같은 거대한 행사를 다루고 있을 때는 더더욱요.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팀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국팀의 효율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에 대한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모두 찬성했어요.
우리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소통 채널을 한국 팀처럼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재조정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공동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결과는 거의 즉각적이었어요. 우리 팀은 더 단합되었고 문제 해결 속도도 빨라졌어요. 마치 생산성의 비밀 레벨을 풀어낸 것 같았죠.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건 한국 양궁 선수인 민지와 김우진과 더 가까이 교류할 기회가 생겼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연습장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혼자서 활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운 한국어 인사를 시도하며 말했어요. 민지는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 한국어 하세요? 그녀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웃으며 말했죠. 몇 마디 정도요. 영감을 받아서 배우게 됐어요.